안녕하세요. 해달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국제적인 정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한반도의 고립은 생각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상대로 8월 14일, 15일 중순에 북한에 의한 사이버 테러와 대정전이 일어나고 3일간의 기습 남침 후 한반도가 적화가 된다면 사실 오늘 날짜로 해서 한 달 보름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9월로 미뤄진다고 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미래를 기약하고 살아가지만 내일 무슨 일이 급격하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관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모든 인류 역사가 정치, 경제 상황에 따른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어났던 일이 내일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삶의 연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삶에 있어서 예외적인 상황이 한 번씩 벌어진다는 것이죠. 작게는 개인에게 국한해서 크게는 국가와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예외적인 상황이 언제 어느 때 벌어지느냐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폼페이 화산도 사실은 도시를 정말로 삼켜버릴 정도로 폭발력이 강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일상으로 이어지고 내일의 일상이 그 다음의 일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삶을 영위를 하고 있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미리 예견을 해서 그 당시에 화산 폭발 우려에서 자신의 삶에 터지는 폼페이를 떠났던 사람이 있었을까 의문이지만 그것은 사실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에 속한 사회 시스템 안에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내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오지 않은 내일에 막연하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대비를 하거나 자신의 처한 사회 시스템에서 무모하게 떠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조선시대에도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미리 피난을 갔거나 피난을 했다거나 하는 기록은 사실 드물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산 등지의 일반 백성들은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눈앞에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방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를 책임지며 국가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지도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백성들이 다 지고 말았죠. 이러한 현상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봐도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제가 2차 한국전쟁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예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를 전쟁과 같은 불확실성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음모론의 시대죠. 앞서도 말을 했지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NWG 명령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된 코로나 사태를 겪은 우리들의 경험을 봐서 지금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시대입니다. 명확한 정보가 없는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신세계 질서 정부가 예고를 하고 있는 음모론에 의지를 해서 분석을 하고 세계 정세를 살펴야 하며 또한 하나의 방편으로 음모론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단언을 하지만 지금 일반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음모론에 의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이나 또한 사회 엘리트들이 NWOG의 말을 따르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세계 질서 정부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 알제리 소년의 죽음으로 인한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났지만 그 폭동은 사실 폭동일 뿐입니다. NWO와 같은 뒷배경이나 단체나 정치 세력이 없다면 어떤 구심점이 되어서 사회 체제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예전에 프랑스 대혁명과 러시아 혁명과는 또 다른 판도의 세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새로운 변혁,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혁, 새로운 혁명 주체가 기존의 사회를 뒤엎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자유 이념이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혁명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이끌어갈 지도자와 엘리트 단체가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니까 우리는 우리들이 선택을 한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통해서 양당 정치 체제로 우리가 원하는 당을 뽑아주고 그 당에서 어떤 일을 밀고 나가고 야당과 여당이 서로 상생을 하거나 서로 다투면서 국민들의 뜻을 반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능 자체가 지금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고장이 난 것을 내버려둔 채 방관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하면 사실 선거입니다.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뜻을 대변할 사람들을 뽑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뜻을 대변할 사람들이 뽑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거 시스템의 변형에 의해서 지도자들을 전 세계 지배자들이 각국에 있는 선거에 관여해서 NWOG가 원하는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스스로 갇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되돌아볼 때 지금의 한반도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돌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평온했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볼 때 2차 한국전쟁은 생각보다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이라고 치부를 한다고 하지만 제 예상에 따르면 8월 14일, 15일에 2차 한국전쟁과 대정전이 일어난다면 우리들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 보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기 때문에 전쟁은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도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세계 경제 붕괴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2차 한국전쟁을 대비해서 한반도 해역에 미국 핵 잠수함이 나타날 것이며 대만 총통 차이잉원은 내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수천 대의 비행기를 띄워서 3차 세계대전 말이 오면 암흑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등 그 분위기가 서서히 성숙을 해가고 있으며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며 어쨌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모든 분들은 대비를 하시고 각자 알아서 잘 살아남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해달이었습니다.